지금 가격의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공급과 수요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채굴업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꽤나 급하게 좀 급매로 내놓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놓고 보면은 사실 요럴 때 빠졌던 것보다는 좀 덜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즌 종료다라고 바라보기는 저는 조금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사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가격을 예측하기보다 내년 초 정도가 되면은 160에서 170K 정도까지 가는 어떤 가격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 말에서 2분기 접어드는 시점 정도에서는 한 260에서 270K 정도 부분까지 가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한끗의 올인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끗의 올인이라고 하고요. 저는 코인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고 있는 그런 유튜버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금 최근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시즌 종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차트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이고요.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날이 바로 아마 10월 10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관세빔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이제 충격적으로 조금 크게 하락을 하면서 청산 양도 꽤나 컸던 그런 날이었죠. 그래서 이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강하게 빠지고 있고 큰 반등 없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시즌 아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수요와 공급의 어떤 문제점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게 아닌가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걸 받기 위한 수요자도 있을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지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이 될 텐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공급자가 많고 수요자는 적기 때문에 가격이 큰 반등 없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상승을 하려면은, 즉 쉽게 말해서 수요가 붙으려면 어떠한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모멘텀도 사실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며칠 전까지만 해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많이 낮아졌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런 이제 모멘텀 찾기에 좀 급급한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이 차트는 블록 채굴 난이도라는 차트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차트냐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가 점점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즉,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검은 선은 가격이고요. 지금 이런 보라색깔 선은 블록 채굴 난이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 채굴 난이도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와 같은 투자자들 이외에도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 채굴업자들이 있는데 이 채굴업자들이 채굴을 하는 난이도가 어려워진다는 말은 채굴의 원가가 높아진다는 거겠죠. 채굴의 원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만 흔들려도 채굴업자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빠르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채굴 난이도가 상승을 하면은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요런 상승이 나와줬었죠. 요런 식으로. 사실 그 전부터 봐도 꽤나 이렇게 큰 상승이 있다고 우리가 한눈으로 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그 채굴 난이도가 상승을 하면은 가격이 빠르게 붙어주지 못하면은,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면 이거는 금방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굴 난이도가 올라갈 때는 어느 정도 수요도 그만큼 많이 붙어줘야 된다는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 채굴업자들의 총 출금량, 즉 쉽게 말해서 채굴업자들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는 그 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계좌에 돈을 넣어놨다가 내가 이거를 밖에 나가서 현금으로 쓰고 싶을 때는 은행에서 이걸 인출을 해서 여러분들 개인 지갑에다가 넣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매도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래소로 코인을 옮겨 놓는 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채굴업자들이 총 출금량 자체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평균치가 좀 높다라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의 하락은 여러 가지 요인이 사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 공급과 수요의 어떤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채굴업자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을 꽤나 급하게 좀 급매로 내놓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모멘텀을 찾기 위해서 시장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 모멘텀을 통해서 수요가 좀 붙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 사이클은 기존 사이클과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되고 많은 분들도 이 사이클에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사이클을 벗어난 게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즉 쉽게 말해서 이 채굴에 대한 보상량이 줄어드는 그런 시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약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가격적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2024년 4월 20날이 아마 반감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약 1년 6개월 뒤면은 2025년 10월 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가격적 고점이 발현이 되어야 하는 시점인데 지금 사실 시장은 그러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냐 혹은 사이클을 벗어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이클이라는 거는 반감기를 기점으로 시작이 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로 바꿔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관점이냐면은 가격적 저점부터 가격적 고점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그 전에 있었던 사이클을 토대로 해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시기는 2011년입니다. 2011년 11월 18일 날 이렇게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가격이 가장 저점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고점이 발현된 건 2013년 12월 4일입니다. 이렇게 조금 좁혀서 워낙 큰 상승이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좀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한 모습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요 시기 때 고점이 형성되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두 날짜 사이의 간격이 747일 정도 소요가 되었었습니다. 자, 2013년도에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가격이 또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생성된 바닥 구간은 2015년 8월 18일 정도입니다.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는데 고점은 2017년 12월 17일 날 형성이 됩니다. 이 두 날짜 사이의 간격을 보게 되면 852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 전에 걸렸던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 747일과 비교해서 놓고 보면은 약 105일 30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3.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걸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앞서 나왔던 이 기간보다 조금 더 늘어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의 시간이 다소 늘어났다. 이런 점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 2017년도에 어느 정도 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가격이 바닥을 잡은 구간은 2018년 12월 15일입니다. 자, 여기서 가격적 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또 한 번의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고 고점은 2021년 11월 9일 저희가 너무 쉽게 잘 알고 있는 더블탑 고점의 뒷부분인 거죠. 자, 이 두 날짜 사이를 우리가 간격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106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 1060일이라는 숫자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이클에서 나왔던 852일보다 208일이 늘어난 기준이고요. 이거를 30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약 6.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됐다. 더 늘어났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은 어떤 시점일까요? 2021년 11월 달에 어느 정도 가격적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비트코인은 가격이 하락을 하였고요. 바닥을 잡았던 구간은 2022년 11월 21일이었습니다. 자, 이 날짜를 시작으로 해서
어느 정도 고점이 발현되는 시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보자면은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번 시즌에서는 과연 고점이 언제 나타날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보수적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1일 날 저점이 발현이 되었고요. 이로부터 1200일이라는 시간이 만약에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2026년 3월 5일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보수적으로 바라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시점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 사이클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는 반감기를 시점으로부터 고점까지 어느 정도 시간 안에 돌파를 하느냐, 고점이 발현이 되느냐, 이런 걸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점부터 고점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를 놓고 보면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조금 여유 있게 이 시즌의 어떤 고점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번 시즌은 종료가 아니라 아직 불장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이거를 보조 지표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봉에 대한 MACD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ACD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이거를 좀 멀리 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가로로 라인을 하나 그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늘려보시면요. 비트코인 역사상 올타임 로우입니다. 올타임 로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2021년도 그리고 혹은 그 전에 있었던 불장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또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었겠죠. 그때 나왔던 구간들보다도 MACD 관점에서는 더 저점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졌냐라고 놓고 보면은 사실 요럴 때 빠졌던 것보다는 좀 덜 빠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시즌 종료다라고 바라보기는 저는 조금 아직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지금 반등이 없었다라는 점이 좀 굉장히 좀 의심스럽게 현재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등이 나온 이후에 시즌 종료이든 아니면 추가적으로 시즌을 향해서 가격적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는지는 요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좀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올해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나요? 사실 올해 가격을 전망한다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예측한다는 건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가격을 굳이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면은 저는 시장을 현재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직전에 나왔던 요 고점은 돌파를 시켜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가 사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올해 가격을 예측하기보다 아마 내년 초 정도가 되면은 제 예상에는 한 160에서 170K 정도까지 가는 어떤 가격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 말에서 2분기 접어드는 시점 정도에서는 한 260에서 270K 정도 부분까지 가는 가격적 상승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로 봤을 때 조심해야 될 신호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하단에 이런 것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조지표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RSI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RSI를 보조해주는 스토캐스틱 RSI, 그리고 세 번째는 CCI, 그리고 네 번째는 MACD라는 보조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가격에서 가격적 상승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보조지표가 고점에 도달하는 경우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캔들을 크게 쓰지 않고 가격적 상승을 크게 하지 않고 보조지표들이 과매수 구간에 돌입을 해 있다면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 위해서 반등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눈에 보여진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물론 이건 일봉뿐만 아니라 지금은 제가 일봉으로 봐드렸는데 4시간 봉, 1시간 봉
이런 관점으로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똑같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방금 언급해 주셨던 보조 지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이 보조 지표는 RSI라는 보조 지표입니다. 이 RSI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캔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 움직이고 있는 이 캔들의 어떤 위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RSI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70과 30이라는 이 숫자에 이런 식으로 점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70을 넘어가게 되면 이거를 과매수라고 이야기하고요. 30을 내려오게 되면은 과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흔히 쉽게 말해서 과매수권에 들어오면은 내려가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과매도권에 내려오게 되면 올라가는 걸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과매수니까 무조건 내려간다. 과매도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라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단순히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놓고 그리고 또 다른 보조지표들과 함께 펼쳐놓고 이건 좀 판단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지금 보이시는 게 지금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RSI고요. 이거는 스토캐스틱 RSI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 RSI의 위치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어떤 단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11월 4일입니다. 2025년 11월 4일 날 음봉이 이렇게 나름 크게 나와 주었죠. RSI는 과매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과매도는 언저리 부근까지 현재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을 스토캐스틱 RSI를 놓고 보면은 현재 과매도 부근에서 이렇게 저점이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RSI의 이 위치가 어느 정도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반등이 한 차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전의 모습, 이 위치를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요. 자, 이 위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자, 캔들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RSI도 여기에 있습니다. RSI만 놓고 보면은 거의 0보다 살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게 과매도인지 혹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하지만 이거를 스토캐스틱 RSI와 함께 놓고 보면은 이 저점이 어느 정도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일단 1차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캔들은 많이 쓰지 않고 보조 지표가 어느 정도 고점을 향해 가는지를 보셔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된다고. 자, 이 구간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 RSI가 저점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한번 이렇게 올라와 주죠. 올라와 주는데 가격이 올라온 정도에 비해서 스토캐스틱 RSI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온 느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지점이 어느 정도 과매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차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온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가격이 한 번 더 한 차례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RSI만 놓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스토캐스틱 RSI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놓고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RSI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 레벨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낮은 분봉 그리고 1시간 봉도 그나마 좀 괜찮기는 한데 신뢰도가 높은 건 4시간 봉과 1봉이 기준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RSI 안에서도 주요하게 지지 반등이 나오는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RSI를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로로 라인을 그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타내 보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닿게 되면은 이 비슷한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돌아서 나가는, 즉 지지의 구간으로 쓰고 있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도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 이런 라인에 닿을 때 저항이 나온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저항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큰 상승이 나와지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RSI도 많은 분들이 이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 관계로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지지 저항의 관점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현 시점에서
현 시점으로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 지점을 가로로 라인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부근에서 이 근처에서 가장 최근에 지지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간들도 있죠. 그리고 여기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이런 구간들도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도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반등을 했을 때는 이런 레벨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나와주는구나. 그리고 지지를 받으면 어디서 받고 있죠,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레벨에서 지지를 받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은 어떤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직전에 나왔던 이런 저항 레벨들 있죠. 이 레벨을 돌파해 주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레벨을 올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레벨들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궤도에 안착을 하고 나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를 하면서 어느 정도 횡보 혹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RSI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백테스팅을 해보면은 아마 꽤나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은 투자자들 중 일부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비트코인에 진입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미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마이너스 손실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이거를 언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혹은 내가 추매를 해야 되는데 추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혹은 내가 신규 매입을 하고 싶은데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반등 후에는 한 번에 또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보시고 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은 그때 투자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영원히 가져갈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어느 수준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빗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대빗각이라고 부르고요. 이 대빗각은 시간이 오래된 빗각을 이야기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일봉으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7년 고점과 21년도 고점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을 하면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저항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빗각을 하단부에 하나 대시고요. 그 다음에 21년도 더블탑 고점이 나왔을 때 이 중간 자리, 요런 라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빗각을 한번 얹어보시면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지금 이 중간 빗각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 빗각을 아래로 이탈해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저항으로 볼 수 있는 레벨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만약에 좀 많이 불안하시다. 어느 정도 매도를 나는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등이 나오면은 반등의 크기를 보시고 보조지표도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실현을 하고 싶다.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요 빗각에 도달할 때 물론 평단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평단이 어느 정도로 좀 낮다면은 요 빗각에 도달할 때 어느 정도 분할로 매도하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빗각을 돌파할 때까지 저는 가지고 있어라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돌파하게 되면은 지금은 저희가 이 비트코인 차트를 이렇게 직선적으로 선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에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는 그 첫 단계가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그 시작 단계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대빗각 상단에 도달할 때 어느 정도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가격이 큰 반등 없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일각에서는 시즌 종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죠. 그래서 하락장 시작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많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단 반등은 한번 나와줄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 반등을 할 때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보조지표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상황인지 혹은 이걸 이제 발판 삼아서 어떻게 올라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알트코인 가지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7월 말부터
그리고 8월 초 이때부터 계속 하락 관점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이더리움과 솔라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다른 알트코인들이 가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가격 하락을 외치기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가격 하락을 외칠 수밖에 없어서 계속 무조건 이거 하락한다 하락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실현을 하고 시장을 좀 관망하셔라 라는 말씀을 정말 지속적으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정말 많은 악성 댓글이 많이 달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이 시점에서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악플이 달릴 걸 알고 있지만은 전 항상 이제 시장과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걱정이 많으실 텐데 조금만 이 시기를 좀 지혜롭게 좀 이겨나가 보시고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그 반등의 크기와 보조지표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